안녕하십니까. 오늘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 왕국을 제목으로 놨습니다. 혹시 브루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가보신 분은 혹시 계시나요? 네, 아직 못 가보셨군요. 아직까지는 많이 모르세요. 황금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황금돔이 도시 곳곳에 있기 때문에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라고 수식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브루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뭐가 있나요? 석유가 많이 나는 걸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왕이 한 번씩 세뱃돈 주는 나라.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부자의 나라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의 70%가 밀림으로 이루어져서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브루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약 5시간 정도 비행기로 타고 가면은 보르네오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르네오 섬 전체가 브루나이가 아니라 요 밑에 부분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국경선이 있는데 여기는 말레이시아고요. 그리고 요 손톱만치 작은 것이 브루나이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정식 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이라고 하고요. 수도는 반다르스르 베가완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고 긴 수도 이름이죠. 왕정 군주제이고요. 면적은 5,765제곱킬로미터이고요. 경기도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약 43만 명 정도인데요. 우리 대구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한 250만 명 넘는데 43명이면 되게 작은 인구이고요. 면적도 작지만 인구가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로 믿고 있고요. 브루나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싱가폴과 친하기도 하고 싱가폴 달러가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달러로 바꿔 가셔서 거기서 사용하셔도 무관하고 환율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1시간 늦고요. 그리고 말레이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시에는 영어를 사용하시면 다 소통이 됩니다. 날씨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연중 26도에서 31도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 휴양지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30일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네,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름은 하산 볼키아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30자가 넘어요. 그런데 그냥 줄여서 하산 볼키아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술탄이 14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슬람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술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권위자나 지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 국왕은 술탄의 29대 왕이거든요. 나이는 지금 74세입니다. 1946년도에 태어났고 65년도에 살레하 왕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67년도에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1982년도에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면서 정식 국왕이 된 거죠. 그리고 왕은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한 가지는 세계에서 부자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 부자 들어본 거 없나요? 만수르. 네, 만수르. 네, 중동의 만수르 맞고요. 그리고 기업가로는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유명을 하거든요. 그 1위, 2위 이렇게 다툴 수는 없지만 부자의 왕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세계에 가장 자동차가 많은 수직광입니다. 이 많은 재력으로 해서 명품 카드들과 슈퍼카드를 다 모으고 있는데요. 약 7,0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가 600대 정도가 되고요. 벤츠가 600대, 그리고 벤틀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세계 유명한 차들은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한 대를 사는 게 아니라 컬러별로 다 사고, 자식을 주기 위해서 2대도 사고, 3대도 사고 있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리고 7,000대를 다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은 차고도 있어야 되는데 축구장 10배보다 더 큰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를 관리를 하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황금 롤스로이스인데요. 황제자가 결혼을 할 때 행사차로 이용을 했고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차를 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벤츠인데요. 황금으로 도색을 해서 타고 다니고요.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도 붙이고 해서 자동차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차, 벤츠 GTR이라는 차거든요.
이것도 가끔씩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벤츠 지프 차인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날 시내 투어를 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길래 와 구강 지나간다 이래 막 쫓아가 봤거든요. 구강이 직접 운전을 하고 우리한테 손을 흔들어 주고 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구강이 운전도 많이 하고 한 번씩 기사가 또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취미는 또 항공기도 모으고 있는데요. 이 항공기도 거의 한 300대 정도로 있고요. 더 또 특별한 거는 이 비행기들이 항상 운항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관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강도 조종사 면허가 있는데요. 전용기를 직접 몰고 다니고 한다고 합니다. 전용기는 그 외관상 그냥 뭐 일반 비행기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진짜 화려하고 벽부터 시작해서 식기까지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파나 뭐 테이블 그리고 카페트 이런 것들도 최고급 자재로 만들어 놨고요. 그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까지도 크리스탈과 그리고 순금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런 룸이 한 5개 정도가 비행기에 있고요. 세계 전용기 중에 가장 비싼 비행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은 그럼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궁전입니다. 궁전이 아니고 궁전 입구죠. 평소에는 이렇게 궁전을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구까지 가보았는데요. 양쪽에는 경비가 있고요. 브루나이 국기와 지도가 그려져 있는 저런 철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한 번씩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서 안타까워서 스마트폰으로 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모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경비병 2명이 앞에 보초를 서고 있더라고요. 궁전은 저 안으로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궁전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약 10만 평 정도 되는 그 대지에 방이 170 몇 개가 있고요. 또 왕이 폴로 경기를 많이 즐기고 하기 때문에 말을 200대가 있는 200마리가 있는 마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택 상상만 그냥 한번 해보시는데, 근데 이게 전혀 못 가보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3번 라마단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축제를 하는데요. 3일 동안 신년 인사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왕이 히잡을 쓴 미인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들 4명 히잡을 쓰고 낮에 계속 이렇게 다녔거든요. 히잡의 나라에 가서 히잡도 한번 써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 반나절도 못 견디고 그냥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체험해보는 걸로 끝나버렸고요. 축제 기간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궁전에 들어가려면 아침 7시부터 대기를 했다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아침 조식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디저트까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홀에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을 되고 나서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한 5시간, 6시간 흘러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국왕과 인사를 할 수가 있는데 1초도 안 되는 악수 싹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게 끝이거든요. 좀 허무하기도 하긴 한데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미 아닌가 싶고요. 브루나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나이 왕국은 왕정 국가이지만 세금이 없는 국가입니다. 왕이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요. 특히나 교육비도 다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은 유학비도 대주고 이런 참 좋은 나라이고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병원비 같은 것도 의료보험료도 되게 싼 값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은 어떨까요? 왕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왕실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벽에는 전부 다 황금 장식이 되어 있고요. 대리석은 기본이고요. 뭐든지 새 상급으로 갖다 놓고 꽃병 하나도 2억씩 하는 궁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살레아 왕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3번째 마누라입니다. 마누라가 3번째. 세 번째 왕비, 네, 이고요. 그리고 왕세자, 옆에는 왕세자빈, 이렇게 가족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있긴 한데요. 이혼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인데요. 좀 이쁘게 생겼죠. 이 국왕이 되게 이렇게 호색가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솔직히 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본처이고 근친혼입니다. 왜냐하면 왕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모의 딸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모는 따지지 않고 왕족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고요.
그 두 번째 왕비는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또 왕이 제일 많이 사랑했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최고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로타리를 만들어서요. 아치형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저기서 저희들이 구경을 하다가 아까 국왕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찍었는 사진이 아까 그 벤츠차였습니다. 그리고 브루나이 하면은 엠파이어 호텔이 유명한데요.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7성급 호텔입니다. 하나는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 호텔이고요. 두 번째 엠파이어 호텔입니다. 오늘 엠파이어 호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왕의 별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넓은 수영장과 18개의 코스가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객실이 45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이 9개 정도가 되고, 원래 호텔은 5성급이 최고입니다. 이거 뭐 6성급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5성급이 최고인데 왜 7성급이라고 붙이느냐. 그만큼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값어치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7성급이라고 부르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면서 찍은 로비 사진입니다. 현금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1층 바닥에서부터 7층까지 뻥 뚫려가 있고요. 저 기둥으로 받쳐 놓았는데 모두 다 순금으로 도금한 건데요. 진짜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웰컴 티와 타월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닦고 차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호텔이 워낙 넓다 보니까 버기카를 타고 저희가 간 곳은 워터폴이라는 동인데요. 지나가면서 전망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묵었던 워터폴 동입니다. 여기는 오션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라군 동도 있고 아까 보셨던 본관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뷰를 봤는데 골프장 뷰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묵었는 방에는 수영장이 보이는 뷰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슬람교잖아요. 들어올 때 술하고 담배를 가지고 오려면 꼭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가면은 술하고 담배를 파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술을 사들고 갔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테라스에 재떨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에 웬 재떨이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들은 술도 공공장소에서는 못 마시지만 개인 공간에서는 마실 수 있도록 자기가 사온 담배도 피울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묵었던 방인데요. 좀 특이했던 게 천장이 높고 이제 전동 커튼으로 돼 있어서 누워서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참 좋았고 또 들어가자마자 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았던 방이었고요. 그리고 미니바와 기본적인 티 들어있는데요. 얼마든지 마시면 다음날 또 채워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사진인데요. 뭐 방보다는 화장실이 진짜 좋았습니다. 화장실이 되게 넓고 모든 자재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들었고요. 반대측에 보면은 화장실과 샤워 부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묵었던 일반 룸은 뭐 하루에 뭐 한 25만 원 정도 하는 방이라서 크게 와하는 그런 건 와닿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스위트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위트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넓고 그리고 카페트가 금가루가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방은 아니고 엠파이어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이기 때문에 하루에 숙박료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 네. 근사치에 왔는데 1,500만 원이에요. 하룻밤에 1,500만 원짜리 방을 보시고 계시고요. 네, 이런 접견실도 다 따로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전용 수영장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까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1,500만 원 정도 받을 만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이제 월풀이 있고 남중객회를 볼 수 있는 전망이 펼쳐져 있고요. 욕실에 있는 용품들은 다 불가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제가 묵었던 그 방과 이 방을 비교하면 극과 극인데요. 뭐 아무리 같은 7성급 호텔이라도 네, 급에 따라 다르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호텔은 수영장이 유명합니다. 바다와 근접해 있는 인피니티 풀이고요. 그리고 수영을 하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은 생수와 과일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술이 안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녁에 할 일이 별로 없어서 3일 동안 호텔에서 수영을 했답니다.
저 인공 파도 풀이고요. 저기서 이제 선베드와 파라솔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스탠딩 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배가 좀 많이 유행을 하던데 스탠딩 보트를 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수중바인데요. 물속에 의자가 주로 들어있거든요. 음료수 같은 거, 아이스크림만 다 먹고 왔습니다. 술만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야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수영장에도 사람 없다가 저녁 노을 질 때는 요 일몰 시간에 가장 많이 모여요. 근데 그때는 마침 또 상상이 많이 붙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부럽다기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영장과 바다 사이에 산책로거든요. 노을이 지기 전에 산책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렇게 하트 모양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본 호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엠파이어 호텔은 골프가 유명합니다. 여기는 골프장인데 저희들은 3박 5일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골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만 둘러보자 해서 아침 일찍 7시에 갔었거든요. 저는 원형으로 돼 있는 천장과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3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연광이 들어오는 넓고 화려한 그런 골프장 하우스였습니다. 스타트 라인까지 한번 나가봤는데 카트는 2인 카트입니다. 바다에 건조패가 있어서 벙커 같은 거는 자연 모래이고요. 라카는 뭐 일반 라카처럼 비슷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샤워 부스 벽면도 그렇고 고급 자재,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다 있었고요. 그리고 월풀을 이용할 수 있는 탕도 있었습니다. 골프장 둘러봤고요. 다음은 브루나이 대표 관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브롱 국립공원입니다. 템브롱 국립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루나이는 70%가 밀림입니다. 그래서 이 정글을 트레킹을 하면서 산 정상에 있는 70m 철탑에 올라가 그 보르네오 섬 전체를 조망하고 오는 코스인데요. 브루나이 지도를 지금 잠깐 보시면은 파란 부분이 나누어져 있죠.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템브롱 국립공원을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아니면은 저 말레이시아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말레이시아를 지나려면은 입국 신고를 2번이나 해야 되고 도장을 여권에 4번이나 찍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배로 보통 템브롱 공원을 많이 가고요. 반다르스리 배기현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스피드보트를 탑니다. 거기서 한 50분 정도 가요. 그리고 또 내려서 버스를 또 타고 한 40분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롱보트를 타고 롱테일이라고 하죠. 좀 길게 생겼다고 저런 좁은 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 롱테일을 타고 또 한 50분 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길고 험한 코스로 가야 하는데요. 또 국립공원 여기는 하루에 몇 명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두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또 한 1000계단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1000계단 정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시면 이런 다리가 나오는데요. 구름다리처럼 생기는데 약 높이가 100m 이상 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긴 다리인 걸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급하지만 사진은 또 찍고 가야죠. 그래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요. 이 다리는 5명 이상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찍고 지나가면 그 뒷사람들이 또 와서 또 찍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면은 이런 철탑이 보입니다. 이 철탑이 이렇게 연결돼서 한 4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3번째 철탑이 가장 높은 전망대거든요. 근데 아무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다리가 흔들거리고 막 바람이 불고 이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앞 사람이 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갔는데 제일 중간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인데요. 하늘 구름이 정말 이쁘고요. 그리고 보르네오 섬 전체가 다 보여서 지금까지 막 땀 흘리고 왔는 거 이렇게 말끔히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작은 폭포들이 있어요. 여기서 땀을 좀 식히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야생 닥터피쉬가 있어요. 야생이라니까 좀 신기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닥터피쉬들이 덤비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막 신음소리가 나고 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웃기도 하고 참 재밌던 기억이 나고요. 그 밑에 돌 가는 거 보이시죠? 돌들을 주워서 더 큰 돌에 이렇게 갈면은 저렇게 머드팩처럼 이런
게 나와요. 천연 화장품인데요. 저걸로 온몸에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머드팩 효과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마을인데요. 여기는 보통 한 10불 정도를 돈을 내면은 수상보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트를 타고 달려서 수상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브루나이 옛 모습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식으로 많이 바꿔놨는데요. 수도는 물론이고요. 전기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배수 정화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어느 동남아에 좀 쓰러져가는 그런 수상 마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상 마을에는 학교가 8개가 있고요. 오른쪽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뭘까요? 힌트는 빨간색이죠. 네, 소방서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있고요. 네, 네, 그래도 가옥에는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또 시장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 수상 가옥을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 테라스도 같이 붙어 있는 괜찮은 집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간단한 다과하고 차를 내놓았던데요. 저희들이 맛있게 먹고 둘러봤는데요. 응접실 지나서 가면 저렇게 큰 길쭉한 복도가 있는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있습니다. 어느 뭐 가정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릇도 제가 중간중간에 봤는데요. 더 고급지고 네, 좀 잘 사는 집 같기도 했고, 이 집에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드스키 선수 같았어요. 트로피가 굉장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방도 저렇게 찍어봤는데 우리가 사는 방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옆집과 옆집은 다리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도시인데요. 새로 지은 것입니다. 국왕이 무주택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브루나이의 명물입니다. 원래는 한 40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다리가 녹음물에서 7분 만에 갈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다리를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 기업에서 대림산업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브루나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여기도 지금 템브론 다리도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템브론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모스크인데요. 이슬람 나라에 왔으니까 당연히 사원도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첫 번째 브루나이 1호인데요. 하산 알 볼키아 모스크라고 적혀 있죠. 현재 국왕의 이름을 따서 모스크 이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모스크 입구인데요. 기도 시간에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기도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기도 시간을 기다리기는 좀 못해서 그냥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화려하지 않나요? 내가 진짜 무슨 왕비나 된 것처럼. 네네네, 진짜 와, 너무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모스크는 야경도 진짜 예쁜데요. 제일 위에 있는 모스크는 한 200m 전방에서 찍은 모스크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네, 다양한 방면에서 봐도 다 이쁘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두 번째 모스크는요, 오마르 알리 사이프틴 모스크인데요. 브루나이 하면 가장 떠오른 대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스크는 그 28대 왕, 그러니까 현 국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아까 그 모스크보다 더 빨리 지어진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는 좀 다른 게 배가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만든 이 석조배가 사원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황실의 그 유람선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석조배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인공 호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반영된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주간과 야간 같이 비교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쁘신가요? 네, 이제 모스크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브루나이 국왕과 왕실, 그리고 궁전, 그리고 최상급 호텔 엠파이어, 그리고 템브론 국립공원과 전통수상마을, 이슬람 모스크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웬만한 동남아를 많이 다녀오신 여행자들이 좀 실증이 나서 어디 갈 데 없나 하면서 찾는 곳이 바로 여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자의 나라 브루나이고요. 그리고 왕비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슬람교회는 명예 그 부인까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다음 휴양지는 이런 브루나이, 황금의 브루나이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